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희기로입니다.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용의 해라고 그러는데요. 갑진년. 그 용도 푸른 용, 청룡이라고 그러는데 푸른 용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시고 또 집을 사서 거주하시고 하는 고객님들이 다들 잘 돼서 또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침체기가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할 때는 당연히 투자 원칙,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 또 지키셔야 되고, 또 역세권은 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요즘 이 연말에도 그렇고 상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침체기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투자하시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광주 광역시에서 은퇴하신 분이 연락을 하셨는데 자녀분들한테 병원을 좀 차려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10억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게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요, 이렇게 전화로 다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거리가 이제 지방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직접 오셔서 저를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도 바쁜데 아주 병원을 하나 차려야 되는 이런 거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여러 군데를 또 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또 직접 얼굴 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경기는 순환한다. 아주 진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침체기가 오면은 경기가 또 회복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황이 오면은 후퇴하고 불황이 오고 또 불황이 침체기죠. 또 회복이 반드시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굉장히 침체하는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침체가 경제가 언제 정도 끝날 거냐? 그럼 우리나라 경제만 봐서는 모르고 글로벌 경제도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막 전쟁도 하고 또 기후 위기도 화재도 또 여러 가지 이런 기후 때문에 또 전염병도 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는 않죠. 코로나도 언제 저거 끝나나 했는데 지금 완전히 어느 정도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도 침체기가 오면은 반드시 회복기가 온다. 그럼 올해 침체기인데 그럼 365일 계속 침체기가 될 거냐? 아니면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고 경기는 순환한다.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또 봄 오잖아요. 근데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꽃 피는 봄이 올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오죠. 호황기면은 반드시 침체기가 오고 또 회복기가 오고. 또 지금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또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근데 계속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전쟁을 하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고 하는데 반드시 끝납니다. 역사가 그건 증명을 하죠. 또 전염병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인명을 많이 앗아가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엔데믹 전염병이 종식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물론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몇만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 비하면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는 반복되고 결국 부동산도 반복되고 포 시즌도
계속 반복되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출발을 하면은 누구든지 일정한 수준의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다리는 거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침체기에 사면은 회복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과거에는 보통 5년에서 7년, 뭐 10년 안쪽으로 또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그 경기가 좀 빨라지는 추세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침체기가 오면 회복기가 온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주택 실수요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실수요자라는 거는 내가 매입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침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침체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사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또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올라가는 때가 있거든요. 침체기가 오면 회복기가 오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거주하는 분들은 어차피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매입을 해서 사시다 보면 또 회복기가 오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면 팔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상급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침체기가 기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이 많이 안 돼서 전세값은 오르고 매매값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전세값이 오르면 또 매매가를 부추겨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세값이 오른다고 해서 꼭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경기가 풀려야 결국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최고가 대비 한 3, 40% 떨어진 곳에 선택을 하셔라. 실수요자들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침체기는 주택 구입하는데 좋은 기회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은 또 개발 호재가 많이 나오죠.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총선이 끝나는 타이밍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 야당 쪽에서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실거주자 의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뭐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를 좀 보시고 많이 떨어진 데, 한 3, 40% 떨어진 데를 매입을 하시면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12월 21일자, 작년 그 기사인데, 노원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값은 올라가고 또 매매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 금액만 가지고 집을 사놓는 걸 갭 투자라고 그러는데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갭 투자가. 근데 요 갭 투자 하시는 분은 과거에 많았죠. 근데 이것도 유의해야 될 게 갭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다고 딱 답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예측까지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하시면은 적은 돈으로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갭 투자가 과거에 많이 했는데 지금 계속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럼 IMF 시절에 부동산 투자 대박이 났다. 요거는 좀 오래된 그 언론 보도 내용인데
IMF 시절이 뭡니까? 외환위기 때인데, 굉장히, 어려웠죠. 금부치를 다 내놔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위기를 넘어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IMF 시절 부동산 투자는 대박이다. 그럼 지금은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IMF 시절이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침체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침체기에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IMF는 또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IMF 외환위기가 또 없어지는 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다 수익을 많이들 내셨죠. 지금이 올해 이제 그런 침체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IMF에 투자하신 분이나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산 관리의 기본은 우리 중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자산 관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경제 논리죠. 뭐든지 싸게 사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서울이나 이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유통업이고 매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싸게 사서 비싸게. 그러니까 침체기는 싸다. 침체기에 사서 회복기에 팔면 돈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어렵지 않고 다 아는 거다. 근데 회복기에 가서 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갭이 좀 작겠죠. IMF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다 수익을 많이 보셨다. 그래서 지금은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복합 위기라서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 하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올해는 조금 금리를 완화할 거 아니냐 이런 뭐 예상들도 하는데 그게 금방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인플레이션, 물가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또 이 서민들한테는 이 물가 올라가는 게 수입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또 기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후위기, 아주 도시 하나가 이 폭우가 와가지고 다 없어지고, 홍수가 와서 또 불이 산불이 나서 또 해수면이 또 높아지고, 또 이 온난화 때문에 이 모든 농작물이 또 수확이 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침체 위기다, 지금이. 그러니까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이런 자산관리의 기본을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침체기가 기회다. 2024년을 투자 기회로 상반기에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봐도 침체기니까. 근데 하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으니까 그때 하셔라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6개월 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어차피 하실 분들은 주거 지역을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시려면은 신설 역세권, 더블 환승 역세권이 가치가 크니까 그쪽으로 가셔라. 그래서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은 꼭 고려하셔라. 어떤 분들은 뭐 한 2, 3년 후에, 3, 4년 후에 뭐 따더블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러나 투자는 겸손하게 하셔야 되죠. 이 3원칙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 종목 선택은 아파트, 상가, 토지로 아주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상가, 토지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있고 황금성 있는 거를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상담한 다음에. 선택은 어차피 본인 몫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만 아시면 되고,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제 그 영상만 보셔도 핵심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내린 물건을 선택하셔라. 그러니까 많이 내린 물건이 한 30~40%, 아파트 같은 경우 내린 물건을 선택하셔라.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걸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뭐 한 20%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15% 떨어져도 관계없고. 근데 가능하면 찾아보면은 20% 떨어진 거, 30% 떨어진 거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올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자산 관리 하시는데 좀 촘촘하게 상담도 많이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연말에 가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